반갑습니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대해 요약드립니다. 한국은행 이슈노트 2025년 8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과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 사실입니다. 2024년 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 속도는 지난 20년보다 앞으로 20년간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고령층의 계속근로 의지와 현실을 보면 고령층, 즉 55세부터 79세 가운데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약 70%에 달합니다. 고령층 취업자 기준으로는 90%가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임금 일자리가 부족해 많은 고령자가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에 진입하거나 만족도가 낮은 정부의 공공정책인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향후 10년간 인구 구조 변화로 임금 근로자 기준으로 노동 공급이 141만 명, 약 6.4%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GDP도 3.3%, 연 0.33%씩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면서 2028년 이후 60세에 은퇴하는 고령층은 5년간, 즉 60세부터 64세 사이에 소득 공백을 겪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인 13.9%의 약 3배에 달합니다. 다음은 고령층 일자리 미스매치와 자영업 쏠림입니다. 고령층은 72세 혹은 75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60세 이후 제대로 된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은 30% 미만입니다. 현재 고령층의 25.3%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영업 고용률은 60세 이상에서 18%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영업 신규 진입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2023년 기준 43.9%에 달합니다. 다음은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60세 이상 일자리 중 정부 노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입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 비중도 2015년 2.6%에서 2023년 5.0%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일자리의 63.5%는 공익활동용으로 월 평균 30시간 근무에 29만 원을 지급받는 등 경력 활용이나 소득 보전 측면에서 한계가 큽니다. 그 다음은 2016년에 도입한 정년 연장 정책의 영향과 한계를 살펴보면 2016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일괄 연장한 이후 고령층 고용은 증가했으나 그 효과가 노조가 있는 기업과 대기업에 집중됐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 증가 시 청년 근로자가 약 0.4명에서 1.5명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기업 등 청년 선호 일자리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정년 연장 이후 고령층 조기 퇴직 비율은 10% 내외에서 12% 내외로 상승했고 청년층 상용직 취업 확률은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단계적 계속근로 정책에서 팁을 얻자면 일본은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60세 정년, 65세 고용확보, 70세 취업기회 확보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65세 고용확보는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무화했고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 조정도 병행하여 제도 정착을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제안입니다. 보고서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제도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조건 유연화와 연계해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걸친 법적인 의무화를 지우기보다는 초기에는 인센티브 등 자율적 확산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기업의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계속 근로 확대의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고령층이 65세까지 계속 근로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성장률이
0.9에서 1.4%포인트, 연 0.1%포인트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 소득 공백 기간인 60세부터 64세 5년 기간 동안 노인 일자리 참여 대비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층의 계속 근로는 불가피합니다. 정년 연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단계적 도입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의 의미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실버 산업, 시니어 비즈니스가 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투자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